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 이론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경제학과 박수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5장 수용자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미디어 제작자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제품을 보고, 사고, 즐기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차트에서든 넘버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명예로운 일이죠. 차트의 넘버원을 측정하는 식으로 제품의 소비자 수를 합산하여 수용자를 측정하는 방식을 양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수량에 초점을 맞추고 집계와 수치에 의존합니다. 명백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양적 접근 방식은 수용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극히 일부만을 이야기할 뿐이라는 한계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가 높은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음악 차트는 단지 누군가가 무엇을 구매했는지 알려줄 뿐이죠. 물론 이 역시 미디어 산업에서 중요한 자료이지만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양적 접근 방식에서 대중은 소비자이며 시청률은 대체로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할 때만 우리를 측정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미디어 및 문화 간의 관계가 단지 구매 행위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성격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수용자를 고려하는 이러한 양적 방식을 문제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후에 다양한 미디어 소비의 요인 탐구와 작은 규모의 수용자 활동 측정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의 전반적인 기술을 만들어내었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신수용자 조사에서는 광범위한 민족지향적인 접근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사자들이 일상생활의 맥락 속에서 미디어 소비를 시도하고 위치시키기 위해서 평범한 환경의 소규모 사람들에게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수용자에 대한 질적 접근 방법은 구매 활동을 관심의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조사하며 결과적으로 개별 시청자들은 시청률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비판적이며 분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맥락, 사건, 과정 및 사람들의 일상 행동의 복잡성에 흥미를 두며 미디어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시청률에 대한 의존은 수용자 활동이 상업적인 활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많은 미디어 연구 이론가들은 수용자가 소비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싫어하며 그 대신에 미디어를 민주주의 사회가 기능하게 만드는 방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공론장의 측면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또한 공중과 미디어 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구매 및 판매 활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수용자에 대한 논의는 1991년에 출판된 이행앙의 책 절실하게 수용자 찾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제목은 방송 수용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학계와 산업의 많은 사람들이 절실하게 하고 싶어하는 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디어 연구가 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전체적인 범주를 개발하고 있던 시기에 집필된 책인데 앙은 그 개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앙에 의하면 상이한 집단과 기관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은 우리에게 그들이 속하는 체계와 그리고 그들이 수용자 행태에 관련한 흥미를 가지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용자의 측정은 중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없는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앙은 수용자 정복에 대해 언급합니다. 앙은 수용자 활동을 측정하는 중요 도구로 시청률을 특히 중시하는 측면에서 수용자는 정복되고 또 소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축소되어 버린다고 주장합니다. 이 개념은 주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거나 구매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전체적인 미디어 산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수용자에 대한 단수용과 복수용 구분의 중요성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의 공공서비스 방송과 같은 기관들은 주로 대중으로서의 공중에 관심이 있고 대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인에 대해서는 덜 주목합니다. 그들은 대중을 단수형의 성격을 지니는 용어로 승인하였는데 앙의 의논에서 해당 용어는 대개 복수형으로 대신됩니다. 이 언어적인 구별은 중요하며 실제로 미디어 연구는 종종 수용자보다는 수용자들의 형태로 그들을 거론하곤 합니다.
우리는 수용자와 수용자들이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접하게 될 다수의 자료에서 종종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복수형의 사용은 수용자의 다수성을 강조하며 종종 연구자들이 각 개인들이 동질성을 유지하는 정도와 그들의 미디어 소비 사이에서의 차이점에 얼마나 흥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진 감이 있지만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죠. 텔레비전 방송의 제도적인 체계가 항상 상업적인 원칙에 기초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가장 완전하게 성숙한 상업적 체계의 본거지인 반면 서유럽의 국가들은 국가의 통제와 재정 지원 제도들에 의해 구현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방송 체계의 범위에서 역사적인 토대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두 체계는 모두 방송 의사소통 중심의 틀 위에서 확립되었으나 재정적 측면과 방송의 문화적 정치적 목적에 대한 가정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방송제도가 수용자를 정복되어야 할 객체로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두 체계에서 이 정복이 가지는 의미, 의도, 취지는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업적 방송의 패러다임은 실증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한 공리들을 가지고 있는 실증주의 철학은 문제 해결의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방송의 시스템은 비교적 간단한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제작과 광고를 싣기 위한 TV 채널의 이용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의 추진력은 전적으로 경제적인 사안이 되어 수익 창출에 대한 경제적 고민과 연결됩니다. 제이 블럼버는 결국 미국 상업 텔레비전의 목표들은 이윤 극대화의 목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업방송 시스템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법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에 속한 광고 시간은 가장 비싸고 광고주들은 획득한 방송 시간의 대가로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상업 텔레비전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바로 수용자 극대화입니다. 시청률은 방송 수용자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경제적인 기능에 대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죠. 좋은 시청률의 결과는 광고주와 수용자 사이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합의된 기표입니다. 그리하여 광고 네트워크들은 매력적인 편성을 통해서 좋은 시청률 결과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수용자 극대화죠. 결과적으로 수용자 조사를 통한 시청률의 도출은 상업 텔레비전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전적으로 중대한 보조 산업이 됩니다. CBS의 국장인 아놀드 베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의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프로그램 시청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관한 것이지요. 그것이 좋은 것에 대한 나의 정의이고 또 나쁜 것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상업 텔레비전의 수용자 극대화라는 지속적인 과제의 수행을 위한 주요한 도구가 되며 닉 브라운이 언급했듯 방송 네트워크는 수용자와 광고자의 상호작용을 개념화해가는 과정의 연속인 것입니다. 상업적 방송에 있어서 시청률은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역할은 매우 양면적입니다. 피드백을 통해 의사소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성공과 실패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아무 단서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률을 사용하여 미래의 성패를 예측하는 것은 따라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 텔레비전의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 방송 수용자의 측정은 여전히 필수적인 지식 생산 수단입니다. 한편 앙은 상업 시스템이 오직 시장 수용자에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대중 집단은 판매가 가능한 상품일 뿐이며 여기에서 즐거움이나 프로그램의 시청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방송 수용자 정복은 수용자들을 시장으로 위치시키는 일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1980년대 수용자 측정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TV 시청률 조사 장치 피플미터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은 일시적인 정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피플미터는 이후 미국 텔레비전 산업의 극심한 논쟁을 야기한 선진적이고 비싼 측정 도구로 알려지게 됩니다. 고전적 의미에서 공공서비스 방송 제도는 윌리엄스가 명명했듯 가부장적입니다. 윌리엄스의 가부장제는 양심과 함께하는 권위적인 시스템으로 단순한 권력 유지 이상의 가치와 목적을 지닙니다. 가부장제는 가치, 습관, 취향을 전달하며 그것들이 소수에 의한 통치를 스스로 정당화하고 그것이 전체 사람들에게 확산되기를 바라죠. 이 철학에서 방송과 수용자의 관계는 주로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용어로 정의됩니다. 이후 현대의 공공서비스 방송은 수년에 걸쳐 양질의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훨씬 더 절충적인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기관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윤 추구가 아닌 널리 확산된 문화적, 사회적 책임으로 특징지어진 채 남아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용자의 차별적인 자리매김이 중요하게 되었죠. 공영방송에서는 공중수용자가 주요 관심이 됩니다. 공적 수용자는 소비자가 아닌 오락적인 부분만큼이나 계몽되고 교육받고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수용자의 민주적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상업적 방송 패러다임과 공적 방송 패러다임을 대중매체의 두 가지 이론 모델을 적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적 방송 패러다임의 공적 수용자 개념은 좀 더 고전적이기 때문에 전달 모델에 적합합니다. 전달 모델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달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수용자의 개념을 메시지 수신자로 여기며 전체적으로 강요된 의미의 전달을 암시하죠. 한편 공공서비스 방송의 제도적인 관점에서 맥퀘일 모델은 명백하게 부족하고 부적당한 형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주목이 연결될 때 주목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업적 방송 패러다임의 시장형 수용자 개념에서는 의미의 의도적인 전달은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맥퀘일이 언급했듯 모든 시장의 본질은 상품과 재화를 공급하여 잠재적인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고 유지하는 것이죠. 여기서 맥퀘일의 커뮤니케이션 주목 모델은 단순히 주목을 유도하고 획득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질이나 영양과는 상관없이 수용자로부터 가능한 빨리 실제적인 관심이 모아지면 효과적인 것이 됩니다. 이 모델이 상업방송 제도를 뒷받침하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시장형 수용자와 공적 수용자는 두 개의 대안적인 수용자 형태로 텔레비전 방송 제도인 상업방송과 공공서비스 방송에 각각 연결됩니다. 구체적인 제도 안에서 수용자에 대해 지식 생산의 구조 패러다임을 제공합니다. 미국 상업 텔레비전 맥락에서 수용자는 궁극적으로 획득해야 할 시장이고, 유럽의 공공서비스 제도를 포함하여 수용자를 공적 수용자로 여기는 지역에서는 수용자를 방송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해야 할 유지와 강화의 대상이라고 보게 되죠. 하지만 공공서비스 방송은 수용자 이해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지닙니다. 상업 텔레비전은 시장 수용자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고도의 지식 생산 기관으로 수용자 측정 도구를 스스로 갖추고 있는 반면에 공적 수용자 패러다임은 이를 증명하는 간단한 도구조차 없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공영방송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질적인 담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영서비스 제도는 상업제도보다 그들과 수용자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훨씬 어렵게 됩니다. 수용자의 규모만으로는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의 성패 여부를 충분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숫자 그 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방송이 그들의 수용자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공적 수용자는 점점 시장형 수용자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내부의 탈규제와 민영화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서부 유럽 텔레비전 환경의 변화는 공영방송의 공적 수용자 패러다임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럽 공중파의 상업 텔레비전 급증으로 공적 수용자 개념은 압박받기 시작하였고, 이후에 몇몇 관찰자들은 유럽 공공 서비스 방송에 미국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마케팅 사고가 스며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공중 서비스 방송도 시청률에 관심이 있다는 것, 즉 수용자 극대화 및 상업적인 시스템과 비슷한 관심사들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 공중 서비스 방송이 자신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완벽하지 않은 주목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 하지만 공공서비스 방송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공서비스 방송 조직 자체는 상당히 많은 긴장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개의 대조되는 수용자 패러다임을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전형적인 유럽 공공서비스의 이상을 실현하는 영국의 BBC와 네덜란드의 바라를 통해 어떻게 담론의 재건이 이루어져 왔는지 설명하겠습니다. BBC는 공중서비스 방송의 가치와 우월성 옹호에 있어 독보적인 국제적 영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는 국제적으로 덜 알려진 기관이지만 독특한 사회민주주의의 뿌리가 흥미로운 사례죠. 두 조직은 모두 방송을 통해 공중에게 봉사하는 길고 오래된 전통을 가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뚜렷한 차이 역시 존재합니다. BBC의 이데올로기적인 기원은 수용자를 위로부터 개혁되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권위적인 가부장주의이지만
바라의 역사는 사회적인 민주주의의 철학에 기반을 두며 아래로부터 문화적 향상이 오는 대중적 가부장주의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기원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 두 조직은 비슷하게 발전했습니다. 두 조직의 역사는 어떻게 공공서비스 제도를 설립하는지에 대한 문제 또는 텔레비전 시청자와의 규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수용자 측정을 통해 얻는 수용자 지식에 대한 의존의 증가를 나타내죠. 결국 조직 내의 지식의 형태는 덜 규범적이게 되고 실증적인 정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수용자를 오로지 시장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공공서비스와 시장사고를 혼합합니다. 과거에 당연시되었던 공영제도의 권위가 상업적 경쟁으로 약화되면서 수용자 조사 연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의 철학적인 가정은 다르지만 두 시스템 간에는 근본적인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두 제도가 수용자를 정복 대상으로 보는 도구적인 관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도가 의미 있는 메시지의 전달이든 혹은 관심을 얻어내는 것이든 수용자는 두 경우 모두에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끝인 수신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텔레비전 수용자를 통제되어야 할 대상의 범주로 바라보는 제도적인 관심을 가진 두 시스템 모두에서 수용자는 위로부터 혹은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놓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소비자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적 수용자 패러다임과 시장형 수용자 패러다임은 오직 상대적으로 상충됩니다. 맥퀘일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시장의 부속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타인에 의해 시장의 범주 안에 놓아지거나 목표 집단의 일부로 인식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볼 때 그들 스스로를 제도적으로 정의된 공중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시장을 생성하기 위해 소비자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져야 하며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의해서 생산되고 만들어지고 발명되고 구성되어야 합니다. 결국 수용자는 미디어 이론의 중심에 놓이며 수용자가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에서 모두 소비자로 정의되든지 혹은 시민으로 정의되든지에 상관없이 방송은 앞으로도 그들의 구체적인 목적과 관심에 따라 수용자를 정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25장 수용자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상당히 길고 빠르게 정신없게 영상이 진행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학과 박수정이었습니다.